이로 찍고 가면은 형들이 관종이라고 놀리는. 형들이 또 찍었냐 이러면서. 정영아, 오늘 또 학교 방문했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때문에 방문했어요? 제가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기체 협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 장비로는 측정을 못 하는 게 여기 학교에선 돼서 그걸 좀 부탁을 하려고 샘플을 들고 왔습니다. 자기소개. 네. 저는 한과영 1호학번이고 카이스트 18학번, 그 다음에 카이스트 석박통합 21학번인 정종영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한번 박수 주세요. 지금 석박 3년차죠? 네, 그렇죠. 지금 생활이 어떨지. 이제 거의 만으로 딱 2년이 되어 가는데, 전반적으로는 일단 굉장히 만족스럽고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학부를 나와서 바로 회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돈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구하고 실험하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거의 질릴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루 일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보통 한 9시 정도에 일어나서 10시 정도까지 연구실에 나가고요. 나가서 실험 잠깐 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실험이나 아니면 뭐 여러 문서 일들 하다가 저녁을 제가 좀 늦게 먹어요. 지금 몇 시예요? 보통 제가 퇴근을 하고 그냥 먹는 걸 선호를 해서 만약에 실험이 만약에 많지 않으면 한 6, 7시쯤에 퇴근을 해서 저녁 먹고 하는데 만약에 일이 많으면 한 9시, 10시쯤에 가서 잡니다. 중간에 저녁 먹을 때도 있고요. 네. 그러면 네, 자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취. 네. 자취하면은 저녁을 어떻게 먹어요? 저는 룸메랑 같이 사는데 거의 제가 이제 요리해가지고 먹고요. 만약에 요리하기 싫으면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네. 남이 해준 밥이 맛있기 때문에. 어떤 요리도 지금 네. 한지 얼마나 됐어요? 요리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해서 집에서 많이 했었는데 자취생활 하면서 본격적으로 계속하고 주부처럼 하고 있는 건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 논문 지금 네. 3번째? 그쵸, 3번째 논문이죠. 3번째.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선생님이랑. 그쵸. 세 번째 논문은 좀 설명을. 네네. 첫 번째랑 두 번째 논문은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논문은 최은영 선생님이랑 R&E 한 내용으로 낸 거고 두 번째 논문은 최은영 선생님이랑 졸업 연구한 걸 낸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논문은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송현준 교수님과 함께 한 새로운 주제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제가 원래 선생님께 배웠던 금속 유기골조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 논문은 금속 유기골조 기반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노 물질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환원 전기 반응에 활용할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금속 유기골조를 합성을 한 다음에 그 합성을 할 때 크기를 되게 다양하게 조절을 해서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걔네들을 태우게 되면은 금속 산화물로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금속 유기골조의 크기를 조절한 것이 금속 산화물의 특성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속 산화물을 이산화탄소 환원 전기 반응에 활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 금속 유기골조의 크기를 조절을 한 것이 효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관계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의 주저자는 한과영 13학번인 김성주 형이 주저자고요. 저는 그냥 공동저자로서 그거의 측정에 좀 기여를 해서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이산화탄소 전기 환원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에다가 전기를 주면서 이산화탄소를 불어주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떤 기체로 혹은 어떤 액체로 환원이 되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이 측정을 굉장히 낮은 전류 밀도 하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참여를 하면서 원래보다 더 높은 전류 밀도 하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주장할 수 있는 바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점을 인정을 받아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을 할 때는 당연히 전기도 줘야 되지만 이산화탄소가 가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를 주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 물 전해질에다가 금속을 넣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되어서 전달이 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용해되는 이산화탄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좀 느려서 전류 밀도가 낮게 측정이 됩니다. 제가 한 것은 저희 연구실에 있던 시스템을 조금 더 최적화시킨 건데요. 이 방법 말고 이 방법이 아니라 더 높은 전류 밀도 하에서 측정할 때는 투과성인 막에다가 촉매를 올려놓고 한쪽에는 액체를 주고 한쪽에는 이산화탄소를 불어 넣어주면서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기체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최적화가 잘 안 돼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그 시스템을 최적화를 해서 이 촉매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더 높은 전류 밀도 하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좀 더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 촉매의 능력을 확인했다라고 측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네네. 수많은 실패를 했을 그쵸. 것 같은데 네네.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배웠던 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어떤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게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어떤 초자들이나 분석 기기들이나 다 이미 회사에서 만들어준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구축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원에 가가지고 그 구축을 하는 것 자체가 실험실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자잘자잘한 실수들, 그리고 정말 자잘자잘한 그런 변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를 고정해 놓고 교정을 해 놓으면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제 한 3-4달 정도 그런 실수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변인들이지만 실패하는 원인은 몇 가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변이는 되게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중요한 변이는 몇 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하면서 최적화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최적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 거의 1년이 걸린 거죠. 저 하기 전부터 원래 연구실에 선배가 그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선배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정도 더 시간을 투자해서 최적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 5개월 정도 계속 투자해서 하면서 계속 할 수 있었던 운동이요? 계속 실패를 했을 거 아니에요? 5개월 그쵸. 만에 성공하기 직전까지. 그쵸. 운동력은 현실적인 원동력, 그리고 이상적인 원동력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이상적인 원동력은 재밌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리고 그 기기를 통해서 어쨌든 제가 나중에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자면, 저는 원래 전기화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연구실에 들어가기 전에 은영쌤이랑 같이 일을 할 때도 저는 무기화학, 나노화학을 하는 사람이었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2021년까지는 저는 계속 나노화학을 하고 있었어요. 합성을 하고 무기화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제를 그 당시 바꾸게 됩니다. 제가 여러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기화학이라는 분야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서 최적화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그쪽에 지식이 없었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할 수 있었던 게 없던 거죠. 사실은. 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 전기화학적인 지식도 많이 늘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되게 재밌고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그 시스템이 필요를 해서 제가 기여를 하고 그걸 논문으로서 인정받은 게 되게 운도 좋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하는 게 즐겁고 난 정말 이거 취미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난 이걸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연구가 싫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예쁜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